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죠.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 즉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입니다. 또 근데 신도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꼭뭐 주거 단지만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79쪽에 그러니까 1번 일장 총론의 1번 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주 좀 복잡하죠. 항상 풀어도 좀 이렇게 뭔가 미진하게 느껴지는 게 몇 개인가입니다. 공법에서는 몇 개인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먼저 문제 보기 전에 아래 해설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는 환지 방식, 그러니까 환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다음에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역에서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도 있고요. 자, 이렇게가 있는데, 먼저요.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기본 설명을 드리고 가면 8688 일기 신도시가 있었죠. 분당, 일산 등이 있었고요. 부산에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이러저러한 신도시 건설이 있었고, 2기 신도시, 김포, 파주, 판교, 동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더 있었고, 이제 신도시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이제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환지 사업이요. 환지 사업은 설명을 길게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 순환에서 길게 드렸으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이 8688 이전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구 시가지들은 다 환지 사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환지 사업을 예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불렀고요. 토지구획, 삐뚤삐뚤한 땅의 모양을 반듯하게 정리한다고 되어 있고, 그 법이 있었습니다. 1920년부터 해서요. 19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대한민국 시가지 개발은 다 환지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환지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건설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 거죠. 아무튼 대한민국 모든 시가지 개발은 환지 사업으로 쭉 진행되어 온 겁니다. 자, 배경을 드리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보면은, 수용은 대상 부지가 있으면 거기를 다 시행자가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돈을 주고 거기를 다 사들여서 백지 상태의 소유권 한 장을 만들고, 기타 권리도 다 돈 줘서 없애는 거죠. 소유권 사들이고, 그리고 그걸 크게 조각 내서 파는 겁니다. 큰 덩어리로 나오게 되겠죠. 하나를 쪼개는 거니까 뭐 두 개를 쪼개든 세 개를 쪼개든 크게 조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법에서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라고 하는데요.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백화점 업체나 또 아니면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땅을 팔게 되죠.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집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단지를 뜻하는 겁니다. 환지 사업은요. 삐뚤삐뚤한 땅이 있으면 거기를 사들이는 게 아니라 바꿔주는 거죠. 또 이런 수용의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법제화된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수용 방식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징발해가는 경우는 있지만 수용이 아니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환지는 삐뚤삐뚤한 땅 대신에 빤딴 땅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 A, B에게 새 토지 어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개발을 할 때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공적 시설이 차지하는 땅들이 상당히 더 많아지겠죠.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땅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환지의 경우에 예전에 1000제곱미터 갖고 있던 사람이 1000제곱미터를 다 받을 수는 없겠죠. 어디 마을 잔치를 할 때 돼지 2마리를 잡자 그러면 서로 돈을 내죠. 출연해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개발 사업을 하는데 땅 잔치가 되는 거죠. 땅 잔치를 하게 되는데 개인 땅들을 출연해서 공적 시설을 내게 되는 겁니다. A가 500제곱미터를 받게 된다고요. 찬성요? 반대요? 다 찬성하죠. 옛날 논두렁 밭두렁 10,000원, 그 다음에 신도시 땅이니까 10만 원은 훨씬 넘을 겁니다.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죠. 수용 때는 1,000만 원짜리 땅이 있다고 했을 때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그 얘기를 빼고 논두렁 밭두렁 고구마 농사 짓는 걸로 평가를 하게 되니까 700만 원 받고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환지와 수용 엄청난 차이가 있죠. 환지는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고 계속 거기서 생기는 모든 이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수용은
700만 원 받고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환지의 경우는 바꿔주는 거니까 여기에 100명 소유자가 있었으면 이 하얀 데에서만 100개 조각을 내야 되는 겁니다. 땅이 크게 나올 수가 없죠. 수용은 땅이 크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법조문과 관련해서 보면 이 삐뚤삐뚤한 땅보다는 빤뚜한 땅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요. 논두렁 밭두렁보다는 신장로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시설의 정비라고 하고요. 수용은 다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거죠. 땅값이 비싸면 사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땅값이 비싸면 환지로 하게 됩니다. 땅값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환지는 땅을 사들이는 게 아니니까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불도저, 포크레인 6달 빌려서 둘둘둘 선 그어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환지 결론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결론으로는 언제 환지를 하게 된다고요? 지대공 때 환지를 하게 되는 거죠. 땅값 10배가 뛴다고요. 지대공 미사일 쏘듯이 땅값이 뛰게 되는 겁니다. 지대공 그러니까 날아가는 비행기 잡는 스팅어 미사일, 날아가는 미사일 잡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대공 미사일 쏘듯이 땅값 오르게 된다. 대규모 단지 때는 수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혼용 방식은 그러니까 그 구역을 여기는 수용구역, 여기는 환지구역, 또 수용구역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할 수도 있고, 구역 분할 아니면 그렇게 긋지 않고, 선을 긋지 않고 그냥 개별 필지마다 찍어서 어떤 땅은 수용, 어떤 땅은 환지 이렇게 미분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분할 방식도 있고 미분할 방식도 있다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요. 그러니까 지대공 때 환지이고 대규모 단지 때 수용이고 분할, 미분할, 혼용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상을 전제로 놓고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1번 문제. 그러니까 기억번.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니은번.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틀렸죠? 지대공 때는 환지입니다. 디귿번. 수용 사용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틀렸죠? 지대공은 환지입니다. 1번.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틀렸죠? 대규모 단지는 수용 방식입니다. 미음.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행하는 경우에 혼용 방식에서요. 각각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지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분할할 수도 있고 분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기억과 미음 두 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2번 문제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현저히 높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틀렸죠? 지대공 때는 환지로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 방식 정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에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맞고요. 구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맞습니다. 땅을 구분했으면 돈도 엄밀하게 구분을 하라고요. 자, 이상이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을 바꿔서 개발법이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개발법은 일선에서는 아직도 환지법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환지 사업이 더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환지에서는 그러니까 개발법 6문제 중에 2문제,
그 다음에 수용에서는 뭐 2년에 한 문제, 즉 0.5문제 그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81조 2장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가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지금 보셨듯이 환지와 수용에 대해서 큰 기본 가닥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공법의 행위주체요, 시행자 네 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국가를 대표하는 건 국토부 장관이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지사와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구가 있습니다. 도 아래 시와 군,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그 중에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요, 아무튼 공법의 행위주체 네 가지가 있다 됐고, 진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이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김에 국가에서도 필요하면 5가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다. 조그만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지정 신청, 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정과 요청과 제안,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쪽 민간에 여러 가지 시행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민간 시행자 가운데 소유자도 있고 조합도 있는데요. 환지, 땅을 바꾸는 거죠. 땅을 바꿀 때는 누가 하는 게 나아요? 땅 주인들이 하는 게 낫죠.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들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환지 사업일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다음에요, 사업 공익사업은 계획 2개,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첫 번째,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치요. 딱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겠죠.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을 냅니다. 개발 계획을 내면 그 개발 계획에 30가지 항목이 있어요. 30가지 항목이니까 A4용지 3장씩만 잡아도 90쪽, 거의 100쪽 문서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여기 시행자, 개발 계획의 가장 핵심 내용이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개발 구역,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가지 시행자가 크게 4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누가 사업을 해봐라, 시행자를 정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환지다, 수용이다, 시행 방식도 개발 계획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수용 방식 때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개발 계획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개발 계획을 누가 결정할 거냐고요.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죄송합니다. 30가지가 발표되고 개발 구역 위치도 발표되는 거죠. 그런데 이 30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발 구역 위치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그래서 그들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개발구역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개발계획 결정권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큰 차이는 없죠. 똑같은 흐름입니다. 1장, 2장 개발계획에서 보실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첫 번째요, 지정과 요청과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 보셨고, 다음 두 번째요, 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곧 보실 거고, 그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있고요.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다음에 네 번째, 사업 시행자 가운데 이제 조합에 대한 내용과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으로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정한다. 개발계획 원래 족보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을 결정하려면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여기서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그 다음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 보너스, 공청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개발계획 결정 그 30개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지정되는 거예요? 개발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이 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게 원칙. 계획 먼저 공법의 일반적인 계획은 보통 3년입니다만 여기 개발법의 계획 두 글자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끄럽게요? 조용하게요? 시끄럽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요?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데 2년 동안 신문 발표가 다 됐고 하는데 투기꾼들 설치고 난리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기꾼을 잡아야 됩니다. 투기들을 못하게 막아야 되죠. 또 동시에 계획을 시끄럽게 또 신중하게 세우는 것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구역만 먼저 지정하면 되죠.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만 먼저 지정하고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 개발한다. 꼼짝도 하지 마. 이 날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 그러니까 전세 월세 살러 들어오는 거는 봐주지만 또 아니면 그러니까 뭐 기존 소유자 토지를 정당하게 사는 건 봐주지만 이 뒤로 온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주지는 않겠다. 이 날짜 뒤로 땅값 뛰는 거, 땅에다 뭐 심어놓는 거 다 금지다. 그러니까 건축 금지시키고 개발행위 다 금지시키고 또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기를 막는 발표를 하겠죠. 토지 거래도 다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획을 찬찬히 세워가면 되죠. 그러니까 조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 계획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투기꾼 설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계획은 또 신중하게 세우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개발법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또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로 이 예외적인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 그러니까 신도시 공모를 하겠다고요. 세종 신도시 같은 곳이요. 아니면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데 투기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습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죠. 이게 이제 원래 취지입니다. 신도시니까 주상공유 녹관농자죠. 녹관농자예요. 녹관농자이죠. 그러니까 녹관농자이고 주상공 찌끔 포함해서 기습 발표할 수 있다. 30% 이하. 그런데 어디에는 지정할 수 없냐면 보전 녹지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요. 왜냐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루미, 산토끼 다 쫓아내고 미안요. 사람들 좀 살자. 그래서 다 쫓아내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보전 녹지는 도시지역 최후의 허파, 그러니까 보전 녹지를 손댈 수는 없다고요. 또 이제 기타 관련 내용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과정에서 보도록 하시고 이렇게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게 되고 시행자가 정해져 있었죠. 그 시행자가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게 됩니다. 설계도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그다음에 몇 제곱미터 단위로 어떻게 끊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수용 때는 돈 주고 뺐으면 되는 거죠. 더 이상 계획이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환지 때는 이 정해진 도면에다가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주겠다. 환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쪽 1번 땅은 A에게 주겠다. 15번 땅은 B에게 주겠다. 등등을 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환지에 대한 계획, 환지계획이라고 하고요. 환지계획 세워서 역시 관청의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환지와 관련돼서 두 문제, 그 다음에 이 실시계획 앞까지 개발계획에서 세 문제, 이 정도 비중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 기본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요. 특히 예외로 많이 진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꼭 잡아두셔야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기가 편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또 추가되는 내용들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문제지 81쪽입니다. 81쪽에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시대인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광역시장, 도지사, 2번 도지사 맞죠? 3번 시장군수는 지정할 수가 없고요. 4번 대도시시장, 5번 특별자치도지사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시장군수가 틀린 거죠. 2번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토부 장관 5가지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가 나서야 되죠. 2번 시장군수가 요청, X 틀렸죠. 그러니까 7번 보시면 또 이쪽 가시면요. 시장군수 구청 지정과 요청과 제안에서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자기 상급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국가까지 올라갈 일은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2번 틀렸고,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7번 보시죠. 7번 보시면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한다. 이것저것 제끼고 꼭대기요. 시군구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공기업 중에서 국세 들어간 공기업,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그러니까 직접 세종 날아가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광역시,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해당 광역시장,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시댁 이 협의에서 지정을 하면 좋은데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 갖고 싸우냐? 내놔. 위에서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 다른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그걸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을 바꾸면 그렇게 5가지일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3번 도시개발법상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야죠. 2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러니까 다른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가 됐든 얼마가 됐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지방공사의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 지방은 지방에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까지 올 일이 없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의 말단 시군구에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한국토주택공사 국세가 들어간 공공기관이죠.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리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5번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 아래 해설에 동그라미 3번에 대한 해설이 있고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지정권자, 점, 원칙, 시도사, 대도시장, 점, 예외,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는 뻔한 거고 5번 국세 들어간 정부 출연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 공공기관, 국세가 조금 들어간 회사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답 3번이었고요. 그러니까 4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X요.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댁이 지정하는 게 원칙. 국토부 장관은 5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시댁입니다. 3번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X 틀렸죠? 시댁이 지정하는 게 원칙. 시댁이 이 절차 거쳐서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4번 그러니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X 틀렸죠? 지정과 요청과 제안형, 지정, 국시댁, 그러니까 시댁에다가 국토부 장관,
포함해서 국시대가 지정을 하는 거죠.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5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아무튼 뭐 문장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서 5번 확실히 틀린 거죠. 관청 바깥에서는 뭘 하는 거고요?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제한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맞는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조합은 구역이 지정되어야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서울 땅 주인 3명, 제주도 2명, 강원도 5명 모여서 조합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전에는 태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합을 제외한 자는 제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제한할 수 없고 1번이 답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국세 많이 들어간 한국수자원공사 4번 5번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세 들어간 공기업이죠. 3번 지방공사 지방세가 들어간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관청이요? 아니요. 아닌 거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꼭 잡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인다면 그러니까 친정대교 시댁 두 번째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한다. 그거면은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6번 문제요. 개발법상 개발계획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개발계획 내용이 30가지가 있다고요. 30가지를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울 수는 없죠. 취지를 보시자고요. 보시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원칙 절차를 통해서 지정이 됐든 아니면 기습 발표를 했든 지정이 되면 개발 사업을 하자는 구역이죠. 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시지역 될 게 뻔하죠. 그래서 지정된 순간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또 깔끔한 단지요, 지저분한 단지요. 깔끔한 단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깔끔한 단지로 만들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뭐였어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도면, 단지에 대한 도면, 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러면은 도면을 내야 되는데 그 건축 도면이 여기다 다시 붙여서 이걸 다시 수정하고 이 절차를 또 거치고 할 게 아니라 건축 도면은 설계 도면에 실시계획 내용 중에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고정된 그러니까 문장 형태가 되는 거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두 가지 효과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니까 지구단위계획 나와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건축 도면은 설계 도면에 가서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6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그 안에 도시적인데 주상공로 배분을 어떻게 할지 토지용계획 3번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지 교통처리계획 4번 개발되는데 또 환경은 어떻게 할지 환경보존계획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어느 정도의 인구를 수용하는 그런 단지 시가지를 만들 건지 인구 수용계획 그런 것들은 다 개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6번 문제 답은 1번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7번 문제요.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예외죠.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언제요? 세종 신도시 공모와 그다음에 신도시 때 투기잡기위해서 기습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신도시니까 주상공이 아닌 녹관농자입니다. 어디는 지정할 수 없고요. 보존녹지는 지정할 수 없고 그다음에 면사무소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그 주변 그 상업지역 주상공 조금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7번 문제 그러니까 이 공모와 신도시 투기잡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자연녹지지역 동그라미 2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요. 그게 무슨 신도시예요. 아닌 거죠.
주상공, 찌끔 포함할 수 있다. 30% 이하.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농림지역, 다음에 4번 보전관리지역, 다음에 5번 생산녹지지역 등이 있죠. 보전녹지에는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7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 8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개발계획 공모, 특히 세종 신도시 여기에 멋진 설계안을 내보세요. 당선되면 상금 드려요. 공모가 있었죠. 다음에 2번 자연녹지, 3번 도시지역 외지역 관농자, 4번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장관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장관끼리 협의했으니까 기습 발표할 수 있습니다. 구역만 먼저 지정할 수 있죠.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X형, 주상공, 찌끔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30% 이하입니다. 따라서 8번, 5번이 틀린 거죠. 9번 문제요.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X형, 시댁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을 하는 거죠. 근데 관청의 꼭대기요 가장 말단에게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고 그 다음 그쪽 행정청 내부의 절차가 진행되겠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도 틀렸고요. 칠판 여기 보시죠. 칠판 이쪽 보시면 지정과 요청과 제한 이건 꼭 잡아두셔야 된다고요. 관청 바깥에서 제한을 합니다. 가장 말단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요.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요청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시대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조합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제한할 수 없다. 또 민간이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더 있긴 합니다. 다시 문제 와서요. 9번 문제 동그라미 2번 틀렸죠. 지정과 요청과 제한, 그 요청 자체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제한할 수 있다. X형, 관청 바깥에서는 관청의 말단, 그러니까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세 들어간 회사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30만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 3번 틀렸고요. 4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찬찬히 수립한다. 근데 아예 어디에는 개발구역 자체를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보전녹지 자체에는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4번도 틀렸고요. 5번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5번이 맞는데 5번에 대해서는 옳은 내용이지만 해설이 더 필요하죠.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의 5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즉 환지 구역을 지정하려면 7번 보시죠. 개발계획 수립의 가장 핵심이 개발구역 지정이죠. 개발법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개발법은 이 개발법에 새로 나오는 이 소련 말들이 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한 발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법은 처음에는 아주 고생이십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을 들으셔야 그 다음 내용들이 가닥이 잡히는 거죠. 이 모든 여기에 새롭게 나오는 이 소련 말들이 완전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고요. 개발계획에 3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30가지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구역 위치가 지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개발계획을 발표한다. 핵심 개발구역을 지정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5번 해설이요. 동그라미 5번에 대한 해설.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즉 환지에 대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환지구역을 지정하려면 줄여서 환지하려면 환지방이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시작하는 누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국시대였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 1명, 시도지사 17명, 대도시장 13명. 그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산다. 수원시장이 도장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죠. 경기도 의왕시에 산다. 그러면은 거기는 대도시가 아니니까 경기도지사가 도장을 받아야 되죠. 아까 5가지 이유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겠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러면 안 찍어준다. 에잉, 할아버지 도장 좀 찍어주지. 할머니 도장 좀 찍어주세요. 누가요? 국시대가 도장을 받으러 다녀야 된다고요. 도로 만들 때 동의 받아요? 아니죠. 필요해서 결정해서 도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수용할 때 도장 받아요? 아니죠. 공적 성격이 필요하니까 정해서 수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비사업 때 동의 받는가? 아니죠. 그런데 환지하려면 동의를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토지의 교환인데 거기에 공법이 가미되는 거잖아요. 강제로 환지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마치 어느 지역의 시군 통합을 떠올려 보자고요. 지금 마창진이 통합했죠. 이제 마산 없어졌고 진해 없어졌잖아요. 이제 진해 벚꽃 군항제가 아니고요. 창원가 벚꽃 군항제입니다. 왜요? 마창진 통합에서 창원시로 이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통합 때 뭐 거쳤어요? 주민 투표를 거쳤죠. 시군을 없애려면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시장을 내리려면 소환하려면 주민 투표를 해야 되죠.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볼펜을 바꿀 때에도 민법으로는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죠. 공법에서 다수가 어느 교실에 있는 분들 공법으로 볼펜 바꾸자. 한두 명 갖고는 안 될 거잖아요.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한 80명, 70명 이 정도는 되어야 강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환지하려면 땅을 바꾸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동그라미 5번 해설의 5째 출점이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면 유기종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서 하겠다고요? 국가, 지방, 행정청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요. 그럴 때는 동의 없이 강제로 환지 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개념도 필요하고 또 이러저러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한 겁니다. 그냥 다 생으로 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9번 문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10번 문제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필요하죠. 일정한 면적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덩어리는 돼야 된다. 먼저 해설 보고 가시죠. 해설에 첫째 줄, 그 표의 첫째 줄, 대한민국 땅 4가지 용도지역 도관농자.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9가지 용도지역 주상공록 관리지역의 개생보 농자. 21가지 용도지역이요. 주거지역 1, 2, 1, 2, 3준, 상업지역 근유일중,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자생보가 있죠. 넷째 줄이요. 어디에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보전 녹지에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지만 두루미야 좀만 비켜줄래? 우리 좀 살자. 그럴 수는 있지만 도시지역 최후의 허파 보전 녹지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도시지역은 숫자가 113, 11이네요. 다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만 3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땅만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다 가득 콘크리트를 부어도 되는 겁니다. 왜요? 주변에 이미 기반시설 다 있으니까요. 도서관, 걸어서 5분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철, 그러니까 마을버스 2번 타고 나가면 있다고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땅 조금만 만들어내도 확보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113, 11. 도시지역 외지역은 기반시설이 충분하지가 않죠. 어디 들판에다가 아파트 5동 지어놓고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아파트 앞에, 아파트 단지 근처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 업무시설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판매시설 등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제대로 된 단지를 만들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예외 어찌고 저찌고 하면 10만 제곱미터만 돼도 도시지역 밖에 지정할 수 있다가 있는데 그것 갖고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로 가시죠. 10번 문제예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10,000 이상 2만 제곱미터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죠. 틀렸고요. 3번 농림지역 관농자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역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긴 한데 그거는 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지문에 예외 규정 이만큼 다 붙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 교육청 동의도 받고 또는 4차례 이상의 도로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붙어야만 10만 제곱미터가 말이 되는 겁니다. 원칙 30만인 거죠. 동그라미 5번 자유농지지역 10,000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맞는 것은 1번이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뭐 계속 내용들은 이어집니다만 그러니까 쉬어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뒷내용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